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 분 이제 진짜 아까 김용남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장정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 의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말 걸어드린 게. 뭐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의 종합 변론이 쭉 진행됐는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예. 뭐 여태까지 해왔던 비슷한 주장을 또 한번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결국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피청구인의 최종 변론 예. 내용이잖아요. 예. 별로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기대 안 하는데요. 얼마나 길게 할까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1시간 좀 넘기지 않을까요? 네. 아니, 워낙 그분이 또 길게 하는 데는 어떤 굉장히 짧죠. 특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대통령 그 취임사도 20분도 안 됐는데 예. 예, 중요할 때 좀 길게 하겠지 하면 의외로 짧을 때가 그래요? 많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예. 앉아서 하는 거는 오래 하는데 아. 특히 사석에서 예. 비공식적인 자리 앉아서 하는 건 오래 하는데 서서 하는 거는 오래 못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예. 예리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야. 그 나름대로의 이유도 저는 짐작하고 뭡니까?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약간의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또 뭐가 아니, 예. 그런데 사실 저도 뭐 길어야 1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예. 봅니다. 뭐 본인 성격이 1시간 이상 어디 뭐 이렇게 연설 담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제 기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앉아서 하는 회의 정도였지 예.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앞서서 그 대리인단의 예. 그 최후 변론 보면은 굉장히 선동적이거든요. 예. 부정선거 또 심지어 북한, 중국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음모론까지도 이제 대거 아주 전 시장을 방불케 했는데 이게 조금 후에 있을 윤석열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에 조금 예고편 같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뭐 그 변호인단의 입장과 다른 뭐 반성한다든가 이런 어떤 획기적 전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고 계시죠. 세 분 다. 설령 있더라도 예. 그것이 주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예.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탄핵 심판 결정에 예.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늘 대리인단의 얘기는 본안과 거의 관련이 없는 얘기로 예. 그렇죠. 다 차 있거든요. 예. 야당 규탄, 그렇습니다. 중국 개입, 예. 뭐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그 본안에 대한 어떤 심판 여부보다도 또 다른 정치적 선전장 아니냐. 예. 이러면은 이제 바깥에 지지층에게 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어떤 부작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헌법재판이 있었던 이래 지금까지 11채 변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극심하게 분열되고 예. 반목하고 예. 서로 적대시하는 어떤 이런 어떤 패단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떤 통합과 화합의 길은커녕 예. 또 다른 어떤 분란의 시장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선전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릴 때는 이건 탄핵 심판과 별개로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 수도 있다는 예.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저는 길게 할 것 같은데 왜 두 분이 그래요? 짧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용남 의원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앉아서 식사 자리는 긴데.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예. 사람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뚜렷이 이제 예. 남는 기억이 뭐냐면 작년 4월에 있었던 그 의대 정원수와 예. 관련된 그 담화였거든요. 예. 그는 50분이 넘었던 걸로 그랬었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또 이제 길게 하시겠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몇 번 뵀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때도 길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예. 이번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인데 할 말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 내용이 어찌 됐던 간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무슨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변호인단은 변호인단들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이제 앵커님께서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과, 예. 진정한 사과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뭐 이 문제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국가의 정변이 있었고 예. 거기에 본인이 최고 결정권자라면은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변론이 개시 시점에 본인으로 인하여 그 구속되고 앞으로 심판받을 본인에게 충성했던 군인이나 경찰들이나 예.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위로 내지는 사과는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글쎄요. 되는데 예. 제가 제일 그때도 의문시하면서 칼럼을 썼던 게 그거예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나왔어야 돼. 그동안의 어떤 최고 공직자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걸 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까지도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뭐 이번에 어떤 헌법재판 기간은 정말 대한민국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최후 변론까지 아직 이제 본인은 아직 등판을 안 했으니까요. 아직 안 했죠 등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직전까지. 직전에 예. 보니까 변호인들이 계속 하고 있던데. 변호인들도 오늘 근데 그 어떤 그 괴롭게 하는 어떤 집대성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죠? 그 계몽령. 본인도 계몽됐다. 계엄을 보고. 아 정말 그 길이길이 남을 발언이에요. 이런 어떤 주장을 반복하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동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약간의 코믹함은 선동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동의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그런데 계몽됐다는. 문제는요? 예. 분명히 이게 먹혀드는 측면이 있다는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초기에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었습니다. 예. 지금 60%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선동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상식과 규범의 어떤 예. 기준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분노를 자극하고 적대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탈진실의 사회입니다. 네. 어떤 선동에 취약하고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견고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엄중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광장에서 새를 불리고 본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마치 본인이 어떤 순교자적인 이미지로 가겠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풀 배팅을 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청구인을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그런 식으로 분명한 가고 거는요. 있어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불가피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예. 거의.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용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슬슬.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스탠스가 좀 미묘한 게 아니라 좀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요. 변화하는 거 맞죠? 이재용 의원님 보시기에도? 아니 저는 예. 오히려 권성동 대표나 예. 권영세 대표나 초기에는 굉장히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예. 했고 방송에 나와서도 누차 그런 말씀을 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광장에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네. 여론조사가 조금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긋기가 명확해지지가 못했던 네. 거죠. 근데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말로만 못할 뿐 네.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고 누구든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뭐 오늘 이후 이제 뭐 2, 3주 후면은 나올 것 같은데 판결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일찍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늦었다는 분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네. 늦었는데 네. 그거는 뭐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나오거든요. 네. 중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층이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이 예. 이래저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조기 대선이 되면 2달 안에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달 안에 네. 과연 이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느냐. 반 이재명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제 시간이 그렇죠. 촉박해졌죠. 불가능하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명확하게 네.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느냐, 또 그거에 걸맞는 후보가 과연 나오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선거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늦었진 않다 결과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던 두 분이 여전히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 네. 싹 어떤 발언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금방 신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은 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는 탄핵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런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상태에서 이 국민들한테 호소가 가능할까요? 한번. 그거는 저희 정당의 예. 구조적인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후보가 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순간 예. 그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가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당의 메시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왔던 대표들의 얘기가 예. 미흡하거나 반대되거나 아니면 모자랐다고 예.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간은 뭐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다른 얘기긴 예. 하지만 지금 대선에서 이 두 달이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예. 따르지만 이제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도 지금 나오느냐 안 예. 나오느냐 그런 지금 시점에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불리한 것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예. 갖는 건 맞는데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후보는 후보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비대위원장 그리고 후보 선출이 된 다음부터는 선대위 체제로 당이 바뀌면서 적어도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는 차지하는 위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갑자기 확 바꿀 수 있느냐 예. 스탠스를.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예. 원래 뭐 탄핵 반대 뭐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지도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예. 갑자기 왜 저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다음 달 중순 어느 날이 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되면 예. 지금 체제로 아. 과연 치를 수 있겠느냐 대선을 예. 국힘의 지금 체제로 이게 초반에 여론조사가 국힘이 잘 나오고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당황하면서 그냥 그 입장을 고수하고 더 공고히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는 후행적이잖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선도적으로 방향을 좀 틀고 이른바 상식선에서 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마냥 그냥 광장에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만 줄창 던져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치로 확인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뜨거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도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밖에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국힘 내부에 있는 분들은 보면 안 바뀐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요. 보고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근데 안에서는. 그 지도부가 바뀌냐 안 바뀌냐는 이분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선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계신 분들보다 뛰어난 분들을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동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지금 몇 달간의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죠. 예. 근데 이건 데시벨의 차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이거 말도 안 된다.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확 죽어 있었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의 목소리가 컸다는 건 그분만큼 그분들의 뭐 데시벨이 큰 예. 거예요. 대선 주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데시벨은
거의 당의 95%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대선 후보가 나와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게 주 맹점이 될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말씀. 윤상현 의원은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예. 그러더니 이제 2달 안에도 다 잊어버린다는 새로운 주장인 아니, 것 같은데. 저기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되게 정치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도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럼 어떤 대선 후보가 그 방향 전환을 할 수 예.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거명되고 있는 예. 후보들 중에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뭐 의원이 최근에 좀 예. 몸을 푼다는 얘기도 있고 또 비주류 의원들이 좀 이제 연합을 결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가 재등판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아직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과연 그렇게 전향적으로 당을 다시 어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는 네. 대선 후보가 과연 누굴까? 예. 일단은 지금은 그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보로 거명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네. 이 탄핵 국면 초기보다도 훨씬 더 경직돼졌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중에 방향 전환하는 비용을 지금 크게 증가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초기에는 그런 유연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친한계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김종대 개멸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분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같습니다. 보시죠. 저기 그분들이 등판해서 어떤 판짜기를 하느냐에 예.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친한계가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이에요. 예컨대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미 예. 대전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 참석해서 예. 연설을 하고 그분은 있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나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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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또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호 의원은 아예 친한계 커뮤니티에서 퇴출을 당하셨고. 예. 그분은 뭐 약간 얘기가 다르고요. 아니 물론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조차도 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예. 커뮤니티에서 내쫓을 정도라면은 이제 우리가 알던 친한계가 맞느냐 예. 이런 면에서 거의 괴멸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런 비용이 게 늘어나는 문제예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친한계들은 예. 상당히 많이 지금 불만을 표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한두 명 가지고 예. 마치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 같기는 예. 한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당입니다.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요. 네.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근데 데시벨이 낮은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기억력에서 사라진다는 네. 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히려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뜨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놔두면은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전 선거 전략으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전 이 생각부터 네.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뭐 중도 보수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만 했던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럼 우리 후보들이 누가 되느냐, 거기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을 할 사람의 주체는 결국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이제 뭐 청와대가 됐든 네. 뭐 용산이 됐든 거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명확하고 어울리는 행동을 제가, 하면 전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가나요? 질문 드렸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번 대선은요 굉장히 크게 계엄대 민주세력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야당은 그런 틀을 만들겠죠. 적어도. 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런 분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뭐 많이 떠들어도 야당에서는 봐라 당신 당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그 계엄 당일날로 돌아가도 계엄 반대 투표 해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 때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용의 증거예요.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 정치 그게 아무리 비용이 봐도 비용 증가한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예 측면이에요.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지도부가 안 바뀌면 예. 야당은 지금 잠깐 중요한 시간 끝난 말씀하실 거예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개엄 아니 뭐 적극적인 개혁 찬성을 했던 지도부가 유지되면서 과연 후보가 누가 되건 그 대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요지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대 선거를 기억해 보시면요. 뭐 조직도 필요하고 당연히 뭐 당도 제대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예. 역대 선거의 모든 언론이나 우리가 SNS를 지켜보면은 다 후보의 입에 예.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후보가 굉장히 데시벨이 높다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세력 대 세력의 뭐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너희들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끄집어낼 수는 예. 있겠죠. 그게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 예. 뭐 먹힐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거는 아마 약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요번에 세력 대 세력은 맞긴 한데 변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라는 분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이 점에서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음모론 제기하지 말고 예. 이제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보이면 지금 이 말씀이 개연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래 지금 최고 지지율입니다. 맞아요. 탄핵 당하고 나니까 그 전에 10%대에서 지금 3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직무 정지되고 나니까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직무정지 되고 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거기에 다 결박이 돼 버리는 예. 거예요. 예. 국민의힘조차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랬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기묘하게 들어가는 예. 거는 이 정치의 비용이 의외로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윤석열의 비용입니다. 예. 그것이 국민의힘이 보수의 어떤 본질로 다시 회복하고 이건 한국 정치에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그 산 같은 존재가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최후 진술도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면에서 본인의 끝까지 아집을 부리면서 여당의 갈 길도 막아버리는 네. 저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데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네. 이걸 다음 대선 후보 지금 그 용꿈 꾸고 계신 국민의힘 주자들이 바라겠습니까? 네.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또 저렇게 뭉개고 가니 예, 이런 면에서 희망이 자꾸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빠른 그 선긋기가 필요한데 아니 이게 놔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계속 주구장창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던데 근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 사실은 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 보이콧을 해야 맞죠. 예. 선거를 왜 해요? 어차피 부정선거라면서. 예. 그게 맞냐고 그러면 네. 대선 운동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부정선거론과 대선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 선거 결과는 어차피 저들이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선거다라는 게 부정선거론인데 뭐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예. 서로. 예,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승보, 예.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은 이제 선긋기,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예.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정도 회복이 가능해지실 예. 거다. 근데 지금 자꾸 강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목소리를 안 내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어두울 때 빛을 밝히고 예. 정치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보인다면 그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책임 있는 예. 자세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강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모터보트 타도 지금 건널까 말까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예. 이건 강이 아니에요. 예. 늪이에요. 늪. 늪인가요? 예. 예. 강은 헤엄이나 치고 배로 건널 수는 있죠. 예. 이거는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늪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늪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재용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지금 계엄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후보가 많지 않아요. 보면 그 중에 대선 주자로서요.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계엄 첫날 해제 결의에 찬성한 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네. 안철수 의원. 왜 고개를 갸우뚱하십니까? 안철수 예. 의원은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입장이 좀 예. 바뀐 적이 그래서 있지 좀 않나요? 회색지대에 계세요, 그분은. 예. 아니, 최상병 때도 사실은 그렇죠. 아니 유승민 예. 오세훈 시장도 있죠. 아, 그분들은 근데 자꾸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명태균 씨 때문에 두 분은. 아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그 관계는 거의 생태 재탕이라고 생각을 그런데 하고. 문제는 제가 네. 그 의원님 말씀을 저도 뭐 부인할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면요. 좀 약간 과장 있거나 행사수사 하는 척 하다가 뭐가 자기가 반대나 중요할 땐 자료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후보를 갖다가 치명적일 때 만약 명태균 씨가 그래? 이럴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렇다면 근데 예. 그거는 예. 그때 돼서 진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 되면, 예. 되면은 그건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의 예. 대응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잖아요. 뭐냐면 예. 적극적으로 예. 고소 고발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해달라, 예. 종결시켜 달라, 뭐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 사정 당국이 뭔가를 해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것이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예.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이건 조금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도 뭐 근거가 있냐 없냐 얘기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 나올 수도 있겠지라는 걱정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네, 뭐- 말이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수시로 바뀌고 그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예, 뭐 사진도 나오고. 예. 아, 근데 그 사진도 제가 봤는데요. 예. 저 홍준표 시장님하고 뭐 이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진만 보더라도 어떤 행사장에서 사회를 보고 홍준표 시장이 거기서 뭐 예. 그 축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수백 명이 있다고 하고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까지 봐야지 사회를 받고 거기 축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그냥 무슨 유착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힘들다. 아니 그거 한 장이면 모르겠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의 아들과 명태균 씨가 연락을 계속 수차례 주고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복당을 위해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접촉을 예. 시도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당이 됐어요. 물론 예. 이제 복당이 되는 시점에는 제 기억에는 이준석 대표 시절이 이었죠.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근데. 뭐 아니 근데 김종인이 이준석인 거지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점점 많아지고 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그쪽도 오세훈 시장도 지금 거기 본인이 지금 만남 이게 기록이 났죠. 주장이 변천된 거를 하자면 예. 처음에 캠프에 왔을 때 강철원 보좌관이 만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이 손을 댄 여론조사를 들고 와서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본 적도 없다라는 아니. 게 주장이었는데 그거는 두 번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그 나중에 얘기는 또 했고 살짝 바뀐 거고 아니 얘기가. 두 번을 만났다고 얘기했고 명태균은 네 번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의 만남의 과정에서 오갔던 문자에 대한 해명도 나왔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아직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태균이 뭐 진짜 이건 빼박인 걸 가지고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두 손 두 발 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오세훈 시장이나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응을 하고 있고 자신감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도 불만이에요. 빨리 검찰이나 사정당국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데에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특검하고는 그거는 다른 이유죠. 명태균 특검. 아니 왜냐면 검찰 수사를 안 하니까요. 아 그거는 약간 커브볼을 던지신 것 같은데 네. 특검하고 커버 아니고 그거하고는 진짜 아니 특검하고 그거는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특검은 다른 이슈들이 좀 예. 걸려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뭐 오세훈 시장이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니고 특검은 특검과 관련된 이것이 매일같이 어느 수사 내용이 나오느냐 거기에 어떤 근데 말입니다. 내용으로 이 의원님 수사를 말씀을 할 수 다 있느냐. 수긍을 하더라도 지금 검찰이 모든 자료를 쥐고 있다는 건 팩트거든요. 거의 뭐 그건 뭐 안팎에 보면 팩트잖아요. 근데 검찰이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글쎄요예요. 좀 해줬으면 빨리 풀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해석들은 대신 부탁드릴까요? 검찰이 왜 뭉개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을 못 잡은 거 아닐까요? 예. 도대체 이 다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그 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이제는 한동훈 친검찰인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깨 수사 자료를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갔습니다. 그 명태균 씨 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장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창원지검의 조사 보고서 예. 여기에서는 김건희 그 소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고 예. 8명의 검사가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 자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본질이자 몸통은 정치 자금은 결과물이고 현상이지 예. 원래는 공천 개입이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정치 자금 문제가 파생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고 예. 이렇게 가는 수순인데 여기서 막히는 거죠. 네. 정치 자금에서 이게 탁 수사가 한정이 돼 버린 네. 거예요. 나머지는 중앙지검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앙지검으로 간 게 처음부터 이렇게 갔더라면은 우리가 다소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예. 이렇게 조사 보고서 다 내고 이제 와서 중앙지검으로 갔다. 네. 이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아 보이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 8명이 서명한 예. 수사 보고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수사 보고서는요. 작성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검찰 수사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수사 보고서는 검사 8명이 서명을 했다는 네. 얘기는 뭐냐면 보고서 작성 주체가 검사 8명이 되는 거고 예.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검찰 수뇌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들이받은 겁니다. 네. 네. 이거 하자 수사 네. 하자고 들이받은 건데 그게 그 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걸 덮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저는 이건 감찰 대상이라고 봐요. 이 명태균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네. 이런 경우 저 처음 봐요. 네. 검사 8명이 수사 보고서는 검찰 수사관이 작성해서 검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네. 이건 검사 8명이 집단으로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들이받은 거거든요.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예. 뭉갰지. 예. 석 달 이상을. 나중에 이건 감찰해야 돼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근데 이거 아까 연속성에서 보면은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에 예.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가장 주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주된 예. 핵심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했으니 예. 그거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겠어요. 가장 핵심 수사 사안도 몇 달 동안 수사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뭉갰는데. 해석이 바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데서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덮었단 말입니다. 수뇌부에서.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건 굳이 덮을 필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선별적으로 깔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각자의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건 정말 수사가 아니고 장난치는 거죠. 정치죠. 네. 뭐 근데 검찰이 정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번에 뭐 윤석열의 강을 걷는다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하려면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입장도 정해야 됩니다. 다음 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당시에 최상병 특검을 예. 찬성하는 걸 공약 1호로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예.
그걸 안 해서 문제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표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면 차일피일 미루는 예. 저는 이중적 행태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선이니까 정치적 무게가 더 커요. 예. 무겁고요. 예. 그런 만큼 지금까지 그 국정남맥의 어떤 그 핵심 의제들은 국민의힘이 털고 가야 예. 다음 대선 주자의 태세 전환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김건희, 예. 그다음에 공천 개입 문제 이거 밝히고 하는데 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같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 갖고 사법 리스크 2년 3년 가고 예. 맨날 불려다니고 이 상황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몸을 풀고 있고 뭐 내일 모레 등판을 하는데 대선 주자가 후보가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분도 있어서요. 가능성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유승민 전 대표와 비슷하게 그 배신자 프레임에 어느 정도는 이미 걸려 들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프레임 한번 걸려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네.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일단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보면 본선 경쟁력은 대단히 높게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 안 돼. 예. 일단 당원 투표에서 안 나와요. 표가 예.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가능성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님 보시기엔? 쉽지 않죠. 네. 넘어야 될 산이 꽤 크죠. 방금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네.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어젠다가 과연 검사를 바로 또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 그렇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게 아니고 그러려면 굉장히 큰 이제 뭐 메시지라든지 행동을 그렇습니다.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 해답은 아니 없습니다. 그 검사의 그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게 경력에서 검사 경력을 다 지웁니까? 한동훈 하면 다 검사로 알고 여기까지 있는데. 듣겠습니다. 이재영, 김종대, 김영남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